안녕하세요. 사용자 중심 디자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1월 8일 시행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부동산의 가치 측면에서 바라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에는 활용가치와 보유가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용가치와 부동산 보유, 판매로 발생하는 보유가치가 합쳐져서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활용가치는 부동산이 제공하는 만족도, 부가가치 생산 도구로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가치지만 보유가치는 현재 부동산 가치에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더해져 발생하는 가치입니다. 주택시장에 한정해 본다면 주거생활의 쾌적함, 주변 인프라, 자녀들의 학군 등이 활용가치에 포함될 것이고 건물과 토지의 현재 가격,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 상승 기대 등이 보유가치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주택시장은 다르게 봐야 될 것이고 주택시장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할 것입니다. 주택 이외의 상업, 업무, 관광, 숙박 등의 부동산 시장은 외부의 규제 없이 시장의 룰에 따라 굴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보유가치보다는 활용가치가 우선을 두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 내에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서 일부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고분양가를 고집했다가 미분양이 될 위험이 높기에 지방의 주택시장도 시장의 룰에 따라 굴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강남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1억에 거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형대가 크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재개발 지역이 아닌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판매자의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었고 아파트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점점 강남 아파트는 멀어져 가는구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이 시장의 룰에다 외부의 규제가 더해졌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택시장이 시장의 룰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외부의 규제가 가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택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울러 풍선 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차라리 특정 지역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로서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인근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를 흡수하는 방법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지정된 지역 인근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식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유가치에 더해지는 아파트의 기대 효과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대중들의 심리입니다. 부동산 기대 효과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기대 효과는 시장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 효과는 시장의 거품을 형성하고 특정 분야의 자본이 몰리면서 다른 분야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합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기대 효과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묘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자, 누구는 종부세를 강화하자, 또 누구는 중산층의 생활에 맞는 임대주택을 지어 수요를 흡수하자는 등등 개별 대책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과 현실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고 한 가지 대책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쉽게 풀리지도 않는 난제인 교육 문제, 주택 문제는 입시 제도를 바꾼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한다든지 등의 제도 변화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요. 여하튼 이번 조치로 폭등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급한 불은 껐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란 말이냐 아니면 사지 말란 말이냐일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는 더 이상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좀 있고 금융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로또성 수익을 바라시는 게 아닌 여유 자금의 재테크로 보시거나 몇 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하신다면 여전히 메리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전매 제한과 1가구 2주택 과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분양권에 당첨되자마자 몇 천이 올랐다, 몇 억이 올랐다, 로또 분양이다 뭐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입가입을 통해 전해지다 보니 약간의 과장이 있고 성공 사례 위주로 구전되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화 예고편만 보고 평점을 매기거나 축구선수 하이라이트만 보고 평가하시거나 TV 광고만 보고 물건을 사지는 않으실 겁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을 보시다가 주문 전화 폭주, 곧 마감 임박 뭐 이런 멘트에 급한 마음으로 더 늦기 전에 손에 전화기를 쥐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금액이 다릅니다. 지난 영상 분양가 규제 변청 과정에서 보셨듯이 오랜 시간 동안 분양가 규제 정책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 3번이었고 계기는 주택 대란, 건설업체 도산, 분양가 폭등 등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현재의 분양가 규제 흐름 속에서는 시장이 과열된다면 언제든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것입니다. 정부의 성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양가 규제 정책 흐름이 언제 바뀌었는지 보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이후 분양가 규제 정책 속에서 아파트 분양가 폭등은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택시장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른 후속 조치가 없다면 결국 쫓고 쫓기다 허탕만 치는 모양새가 나올 것입니다. 효과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는 기회가 생기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의 가치로 보는 분양가 상한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편에 걸쳐 다룬 분양가 상한제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